네, 오늘은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어머니를 또 며칠 전에 이어서 목욕을 시켜드렸거든요. 한 1시간 30분 정도 열심히 씻겨드렸습니다. 살이 많이 빠지셨고, 쪼글쪼글 피부가 탄력이 없어졌고,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또 노령화가 되면 그렇다라는 거를 좀 인정하게 되고 그냥 열심히 시원하게 씻겨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노화가 돼서 고령화가 되면 노화를 맞이하겠죠? 지금도 맞이하는 중이고 어쨌든 같이 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서로 행복하게 서로 도우며 살아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임종요양보에 대해서 문제도 풀고 책을 볼 겁니다. 조금 생각이 나네요. 임종요양보 수업 때 제가 어마어마하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요양보호사 공부하면서 좀 두려움이나 좀 불안한 게 좀 없어지긴 했는데 임종요양보 수업 들을 때는 정말 주체할 수 없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임종하기 전까지 누군가를 보살피거나 보살핌을 받을 때 서로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태도로 진심으로 서비스하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좋은 공부 하시기 바랍니다. 네, 1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가 무엇인지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 문제를 풀려면. 수업 때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 제가 정리한 겁니다. 사전이라는 말은 죽기 전이란 말이에요. 임종이 임박했을 때 연명 의료는 더 기간을 연장하는 살아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의료 행위를 말하죠. 거기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임종 전에 연명을 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받겠다라는 의향, 아니면 나는 받지 않겠다. 이런 의견을 중단하겠다는 의견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성해서 등록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나아질 것 같지 않고 치료 효과 없는데 그런 치료는 생명만 연장되니 나는 받지 않겠다 라는 그런 의향을 적어서 전달하는 매체가 될 수 있죠. 자, 1번. 근거법은 약칭 연명 의료 결정법이다. 근거법. 프린터는 잘못되어 있지만 근거법입니다. 근거법은 약칭 연명 의료 결정법이다. 책에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근거법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연명 의료 결정법이라고 한다. 1번 보시면 근거법은 약칭 연명 의료 결정법이다. 설명으로 옳은 거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2번 작성은 말기 환자 또는 19세 이상 성인 본인이다. 자, 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말기 환자 또는 19세 이상의 성인 본인이다. 본인이 작성한다 이 말입니다. 자, 책에 보면 꼭 알아두기 누가 작성하는가? 말기 환자 또는 19세 이상 성인 본인이 스스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번도 옳은 설명입니다. 3번. 저는 3번을 선택해서 틀렸었네요.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해서 아마 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더 정확하게 해야겠죠. 3번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기간만을 연장하는 시술을 하지 않는 것이다. 임종기간만을 연장하는 시술을 하지 않는 것을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라고 한다. 맞을까요? 자, 책 밑에 보시면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에 연명의료를 중단한다는 의향을 명시하는 겁니다. 자, 중단한다는 거는 시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따라서 3번 연장하는 시술을 하지 않는 것이다는 맞는 답이죠. 4번 등록기간에 등록해야 효력을 가진다. 자, 꼭 알아두기 보면 작성 후 등록되어 있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간이 있습니다. 거기 등록을 해야만 하니까 등록이라고 되어 있겠죠. 자, 책 별표 부분을 보시면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를 반드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간에 등록해야만 효력을 가지며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등록기간에 등록해야만 효력을 가진다라는 그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4번 등록기간에 등록해야 할 효력을 가진다도 옳은 설명이죠. 5번 존엄사, 안락사와 같은 의미다. 자, 안락사가 아니라 소극적 안락사여야 맞습니다. 자, 책 세 번째 줄 보시면 존엄사, 소극적 안락사와 유사하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5번에 존엄사, 안락사와 같은 말을 의미다 해서 틀렸습니다. 2번 다음 중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것은 1번 통증 완화, 2번 영양 공급, 3번 물 공급, 4번 산소의 단순 공급, 5번 인공호흡기 착용. 자,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것은 5번 인공호흡기 착용이죠. 또 그 밖에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가 있습니다. 자, 2번 다음 중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것은 5번 인공호흡기 착용이다. 3번 임종기 대상자의 임종 징후로 옳은 것은 자, 증상이죠. 그죠? 어떤 상태로 드러나는 그 현상들. 4번 항문이 열리고 대소변을 의식하지 못한다. 아직 임종이 아니라 임종기 대상자의 임종 징후, 임종이 되고 있는 징후. 항문이 열리고 대소변을 의식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임종기 단계. 임종기가 뭐냐? 임종은 사망 또는 죽음, 생명의 정지 또는 생체 기능의 영구적인 정지를 뜻한다. 임종기 대상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임종이 가까워짐에 따라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들을 이해해야 한다. 자, 임종기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다라고 정의되어 있죠. 임종 징후를 보시면 이거 시험에 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1번 대부분 누워있게 되며 음식 및 음료 섭취에 무관심해진다. 자, 영양이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고요. 2번 의식이 점차 흐려지고 혼수 상태에 빠진다. 무관심의 혼수 상태라고 합니다. 3번 맥박이 약해지고 혈압이 떨어진다. 4번 숨을 깊게 몰아쉬며 가래가 끓다가 점차 숨을 깊고 천천히 쉬게 된다. 5번 손발이 차가워지고 식은 땀을 흘리며 점차 피부색이 파랗게 변한다. 6번 대소변을 의식하지 못하고 실금하게 되며 항문이 열린다.
자, 신체 기능이 모두 저하된다고 합니다. 자, 임종기 대상자의 임종징후로 옳은 것은 항문이 열리고 대소변을 의식하지 못한다. 4번이 정답이죠. 자, 1, 2, 3, 5번 보겠습니다. 1번, 가래가 끓다가 점차 숨이 얕아진다. 자, 방금 보셨던 책에서 4번, 숨을 가쁘게 깊게 몰아쉬며 가래가 끓다가 점차 숨이 얕아지는 게 아니고 숨을 깊고 천천히 쉬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틀렸죠? 가래가 끓다가 천천히 깊고 천천히 쉬게 된다. 2번, 피부색이 붉어진다. 피부색이 붉어진다. 5번에 보시면 손발이 차가워지고 식은땀을 흘리며 점차 피부색이 파랗게 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붉어지지 않고 파랗게 변합니다. 3번, 식은땀을 멈춘다. 방금 봤던 5번에 식은땀을 흘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번 식은땀을 멈추는 것도 틀린 답이죠. 5번, 손발이 따뜻해진다. 손발은 차가워집니다. 임종기 대상자의 임종징후로 옳은 것은 4번, 항문이 열리고 대소변을 의식하지 못한다입니다. 4번, 임종 적응 5단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5번, 부정에서 분노로, 분노에서 타협으로, 타협에서 우울, 그리고 마지막에 수용을 하게 된다. 5번이 정답입니다. 책을 보겠습니다. 자, 참고란에 임종 적응 단계 부정을 하고 나서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타협을 하고 우울증에 빠집니다. 우울해지는 거죠. 그리고 수용을 하게 됩니다. 자,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이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은 이러한 흐름으로 5가지 단계로 구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부정. 첫 번째 단계는 부정과 고립의 단계이다.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라는 표현을 자주 한다. 대상자는 치명적으로 진행되는 자신의 병을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에 충격적으로 반응하며 이를 사실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한다. 예를 들어서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 부정적인 표현으로 그놈 돌팔이 의사야. 이렇게 하고 병원 1, 2, 3을 돌아다니면서 같은 진단을 받았을 때야 인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라는 부정과 고립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분노는 대상자는 자신의 감정을 반항과 분노로 표출한다. 이러한 분노는 자신 또는 사랑하는 사람 혹은 의료진이나 하느님에게까지 간접적으로 표현된다. 나는 아니야. 왜 하필이면 나야? 혹은 왜 지금이야? 등으로 말하고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불만스러운 면을 찾으려고 한다. 목소리를 높여 불평을 하면서 주위로부터 관심을 끌려고 한다. 자, 보통의 아내들이 남편 탓을 하는 것도 임종 전에 그 부인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반항과 분노로 표출하는 단계가 분노입니다. 왜 지금이야? 왜 하필 나야? 이제 이런 거죠. 믿을 수 없다는 건 부정이었고 하필 나야 하는 건 분노에 찬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협. 자, 세 번째 단계에서 대상자는 타협을 시도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죽음을 부정하고 부인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고 제3의 길을 선택합니다. 주위로부터 존경과 이해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비이성적인 요구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불가피한 사실을 어떻게든 미루기 위해 그래,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인정해. 그래도 우리 아이가 시집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등을 말하며 삶이 얼마간이라도 연장되기를 바랍니다. 자, 타협에서는 조건을 걸죠. 시집 갈 때까지만 인정하지만 그렇게
인정을 하지만 시집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하는 시집갈 때까지만이라는 조건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 타협 단계에서. 자, 네 번째 우울. 자신이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느끼면서 침울해진다. 대상자는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 않고 조용히 있거나 울기도 한다. 이때 대상자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그냥 두어야 한다. 말보다는 손동작이나 접촉이 훨씬 더 필요하다. 대상자는 자기와 같이 느끼고 슬퍼하고 자기 곁에 있어줄 사람을 필요로 한다. 제가 요즘에는 어머니가 아프다 하고 힘들다 하면 아니야 뭐 이렇게 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 공부를 하고 나서는 그냥 많이 아프겠네 힘들겠네 이렇게 공감을 하고요. 짜증 나겠다 이렇게 하고 또 오히려 손을 자주 잡아 드립니다. 스킨십 같은 거. 말보다는 말을 하다가 울컥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스킨십을 좀 많이 합니다. 그 다 느끼시더라고요. 수용. 죽는다는 사실을 체념하고 받아들인다. 대상자에게는 머나먼 여정을 떠나기 전에 갖는 마지막 정리의 시간이 된다. 자, 체념을 하고 받아들이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리의 시간. 이 단계에서 대상자는 나는 지쳤어 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친다는 말씀 참 많이 하시거든요. 하지만 슬픈 생각은 안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4번 임종 적응 5단계를 바르게 나타난 것은 나열한 것은 5번에 부정에서 분노, 타협, 우울, 수용으로 가는 5번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번 임종 적응 단계 중 어떤 단계에 대한 설명인가?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자, 믿을 수 없어 하는 거는 부정이라고 했죠. 라고 말하고 자신의 병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정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의 부정 단계다. 자, 6번 보시겠습니다. 임종 적응 단계 중 어떤 단계에 대한 설명인가? 인정해. 그렇지만 우리 아이가 시집 갈 때까지만. 자, 조건을 걸었죠. 타협을 할 때 조건을 겁니다. 3번 타협이 정답입니다. 우리 아이가 시집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삶이 얼마간이라도 연장되기를 바란다. 이 단계는 타협의 단계였습니다. 7번 임종 대상자가 무호흡과 임종 대상자라고 합니다.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다리를 높이 올려준다.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임종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특히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3번, 4번, 5번이 되겠죠. 대상자의 손을 잡아준다. 호흡이 없고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날 때 대상자의 손을 잡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3번 부드럽게 이야기하며 편안하게 해줍니다.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날 때는 가습기를 연하게 켜둡니다. 그리고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날 때 상체와 머리를 높여줍니다. 상체와 머리를 높여줘야 되니까 다리, 하체를 높이 올려주는 건 답이 안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자, 8번 임종 과정 동안에 나타나는 신체 정신적 변화에 대한 요양보호로 옳은 것은 2번 대상자가 반응하지 못하더라도 정상인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이야기한다. 자, 대상자가 반응하지 못하더라도 정상인과 같은 대우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옳지 못한 걸 볼까요? 1번 가래 끓는 소리가 나면 가습기를 끈다. 아니죠. 아까
7번에서 봤던 가습기를 연하게 켜둔답니다. 3번 불안정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 신체를 억제한다. 책에 보시면 4. 정신기능의 변화, 불안정 부분이 있습니다. 증상이 대상자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같은 동작을 반복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뇌의 산소 공급이 부족하고 신진대사가 변화하여 생긴다고 합니다. 이때 돕는 방법은 움직이지 못하게 억제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보기는 불안정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 신체를 억제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죠. 옳지 못한 방법이었죠. 옳은 방법은 움직이지 못하게 억제하는 것은 좋지 않다. 대상자의 이마를 가볍게 문질러 주거나 책을 읽어주며 혹은 진정시킬 수 있는 음악을 들려주면 차분해지기도 한다입니다. 4번 수분을 억지로라도 섭취하게 한다. 자, 책에 보시면 수분 섭취가 적어지고 정상적인 분비물을 기침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저하되어 나타나는 정상적인 변화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수분 섭취를 강제로 한다거나 억지로 섭취하게 하지 않고, 자, 돕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 대상자의 고개를 옆으로 부드럽게 돌려주어 배익이 잘 되도록 돕고 젖은 헝겊으로 입안을 닦아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습기도 켜두고 젖은 헝겊으로 입안을 닦아준다. 꼭 물을, 수분을 억지로라도 섭취하게 하지 않고 신체 정신적 변화에 따라서 때로는 젖은 헝겊으로 입안을 닦아주면 됩니다. 5번 체온 유지 위해 전기담요를 사용한다. 자, 임종 대상자 지원 및 가족에 대한 요양보에서 신체 정신적 변화에 대한 요양보에서 체온의 변화를 보시면 대상자의 손, 발부터 시작해서 팔, 다리로 점차 싸늘해지면서 피부의 색깔도 하얗게 혹은 파랗게 변하게 된다. 혈액순환의 저하로 점차 몸의 중요기관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돕는 방법은 대상자에게 담요를 덮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좋으나 보온을 위해서 전기기구는 사용하지 않는다. 전기기구는 사용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전기 담요를 사용한다는 건 틀렸죠?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화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8번 임종과정 동안에 나타나는 신체 정신적 변화에 대한 요양보호로 옳은 것은 2번 대상자가 반응하지 못하더라도 정상인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이야기한다입니다. 네, 임종 시기별 요양보호에 보면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의 요양보호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페이지 넘기시면 자, 3번에 보시면 대상자가 혼수 상태인 경우에도 청각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으므로 평상시와 같이 보고 듣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말은 혼수 상태일지라도 평상시와 같이 보고 듣는 것이 가능하다, 정상인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대상자에게 요양보호를 제공한다입니다. 8번 문제에 4번 수분을 억지로라도 섭취하게 한다 부분을 조금 더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수분을 억지로라도 섭취하게 한다는 것은 요양보호로 옳지 않은 거죠. 왜 그런지 책을 잠깐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화 기능의 변화 부분에 대상자는 증상에 있어서 음식이나 수분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대상자의 몸이 소화보다는 다른 기능을 하는데 에너지를 소모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돕는 방법은 음식이나 수분 잘 섭취 않을 때 돕는 방법은 억지로라도 섭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그 대신에 작은 얼음 조각이나 주스, 얼린 것 등을 입에 넣어 주어서 입안을 상쾌하게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리세린에 적신 솜으로 입안을 닦아주거나 이마에 찬 수건을 얹어주는 것, 또는 작은 스프레이에 차가운 생수를 담아 조금씩 입안에 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임종시 소화 기능의 변화.
보통의 경우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하지 않으려는 반면 임종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통증이 소실되면서 일시적으로 더 잘 먹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임종에 관한 9번부터 15번에 대한 문제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하시고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고 올해 있는 시험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요양보호사가 돼서 힘드신 분들 잘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